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올라갔고, 또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었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여기 또 환율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안정되면 매수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경계 요인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조심스러운 측면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좀 올라간 거,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거, 이거는 시장에서는 오늘은 크게 의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하고 매수 규모도 확대됐거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화학과 금속 업종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는 금융, 운송장비, 기계 이런 거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워낙 전기전자를 집중 매수해가지고 다른 업종보다는 여기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 경신을 했고, 하이닉스도 제법 많이 올라갔고, 그 외 2차 전지, 뭐 증권주, 금융주, 통신, 종합 상사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하고 대만이 1, 2위였어요. 상승률.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좋았던 날이었구나. 그래서 두 나라가 저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주요 이슈였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특히 우리 증시는 종가가 고가로 끝난 데다가 3% 올랐고 5,5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5,400 정도? 뭐 그 정도가 이제 좀 제법 큰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근데 실제로 뭐 저항으로 작동을 했었죠. 근데 오늘 그냥 단숨에 밀고 올라가서 1월 후반부부터 진행됐던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형주 지수가 3.4% 올랐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대형주가 어정쩡하게 올라가면 중소형주는 못 올라가요. 근데 이게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그냥 어쨌든 딸려서 가는, 예, 뭐 중형주 지수 1.5% 저게 적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소형주 지수도 거의 1% 올라갔는데 저게 지수상으로는 조금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대형주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니까 중소형주까지 그냥 딸려서 뭐 절반 또 거기에 반 이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대형주 몇 개가 시장을, 제가 뭐 가끔 그런 표현들인데 하여튼 뭐 멱살 잡아 올린다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런 표현이 오늘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동시호가 전까지는 상승폭이 좀 어정쩡했거든요. 근데 동시호가에 쫙 올려가지고 1%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게 상승 종목 추이하고 상승 종목 수, 그다음에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동시호가에 쭉 올려가지고 지수는 더 먼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장중 내내 상승 종목 수와 지수와 비슷하게 갔다. 이건 뭐냐면 오늘 코스닥 쪽은 대형주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 대형주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코스피에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 나와서 이렇게 쭉 딸려 나가든가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워낙 코스피가 메인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코스피 가는 거 보고 그냥 따라서만 가는, 예, 좀 상대적으로 약한,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오늘은 이제 수급의 중심은 워낙 코스피 쪽에 쏠려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 보면 일단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HBM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공급을 하고 하이닉스 7대, 삼성전자 3, 이 정도 비율로 공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죠. 근데 마이크론이 그거 사실 아니라고, 우리 공급 이미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10%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마이크론이 공급하면 우리가 가지고 올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워낙 공급 부족이라서 지금은 그냥 찍어내면 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데서 업황이 너무 좋다, 가격이 워낙 강하다, 메모리 가격이.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호황이다, 이런 점에 더 주목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 데다가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HBM4를 양산하고 있다, 양산해서 이제 출하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장중에 또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로 제대로 맛있는 이제 그 두쫑쿠를 만들어. 근데 마이크론 니네 못 만들지. 아니면 거기 쬐끄만 거밖에 못 만들지. 맛없는 거밖에 못 만들지.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 아니야, 우리 만들어 했는데 또 움찔했다가 알고 보니까 여기는 오리지널로, 예, 안에다가 이제 내용물 꽉꽉 들어가 있는 더 좋은 걸로 많이 만들고 있고 이미 잘 팔리고 있어.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또 그러면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게 맞지.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예,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게 아마 오늘 옵션 만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길이라는 어떤 특징하고 삼성전자 저 뉴스하고 겹쳐서 오늘 상승폭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이렇게 막 160포인트, 170포인트까지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저 재료가 있었던 데다가 이제 하필이면 또 옵션 만길의 뉴스가 나오면서 그 폭을 더 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 동전주 퇴출시킬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동전주란 단순히 저가주가 아니라 액면가도 안 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퇴출하는데 지금 대상을 150개 정도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상장 주식의 한 8% 되나요? 하여튼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걸 그 정도 기업을 퇴출시킨다가 아니라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할 거다. 이런 뉴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약간 불안함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런 기업들이 빠져나가야 이제 증시에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 자금 대비 알차게 사용될 수 있어서 저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나중에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오늘 미국 하원에서 캐나다 관세를 부과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공화당 6명이 뭐 저쪽 표현으로 이제 반란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런 어떤 결의안 이런 거 못 올리는 법안을 갖다가 이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의안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노이즈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의회에서는 관세 부과하지만 이거 다음에 좀 브라질 관세 반대하는 거 결의안 올린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거기에 맞서서 또 어떤 이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낼 거고, 그래서 관세 관련된 뉴스가 앞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이제 잘 나와서 좋게 보면 고용이 좋아졌네, 경기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숫자가 안 좋게 나왔으면 최근에 소매 판매가 안 좋았잖아요. 고용까지 안 좋으면 미국 경기도나 이슈로 흘러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는 어쨌든 연내 뭐 2번이나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은 그렇게 큰 훼손은 없는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둔화 쪽으로 몰아가 버리면은 좀 주식시장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매 판매 부진했던 걸 고용이 이제 틀어막아서 경기 둔화 우려로 가지 않게 된 점, 이것도 한편으로는 좀 시장이 이제 좀 괜찮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을 약간은 제공한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이제 삼성전자 오늘 17만 8천 원.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 때 막 그래서 제가 동네 바보용이라는 표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 동네 바보용 같이 그냥 다른 거 움직일 때 꼼짝도 안 하고 있다고 뭐 그러면서 뭐 이제 6만 전자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구는 8만 전자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거의 20만 원 앞두고 지금 기세 봐서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봐서는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거, 금융업종. 예, 이거 금융업종은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 증권주 업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증권업종은 미래에셋증권이 약간 지표를 업종 지수를 좀 왜곡시킨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금융주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주 환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실적과 주주 환원이다라는 스토리도 주식시장에는 현재 어필이 되고 있다. 요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LG전자가 오늘 빠졌는데, 이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 어저께 23% 올랐거든요. 근데 23% 올라간 다음 날 쳐놓고는 뭐 좀 매물이 그렇게 안 나왔거나 덜 나왔거나 아니면 물량을 또 밑에서 꾸역꾸역 좀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다음 날 이 정도로 커버하네. 이것도 좀 의외였다. 왜냐면 삼성전자 종목 저런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LG전자 팔고 저러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시장에 돈이 좀 제법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보여드린 거, 이게 주주환원. 자사주 소각 공개를 했잖아요. 오늘 주가는 뭐 수급이 집중되지 못해서 이제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기업들별로는 주주 환원 정책을 여기저기서 내놓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추이도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가 100포인트 올렸습니다. 예, 두 종목이 오늘 정확하게는 102포인트 올려서 전체 지수의 한 60%, 장중에는 거의 뭐 70% 정도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 그리고 SK 스퀘어가 시총 6위, 그리고 저 하나가 지수를 6포인트나 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올라가는데, 이게 원익 IPS는 지금 투자 경고 중이라서 호가장난 비슷하게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동시효과에 점프돼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오늘 이제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같이 그냥 아예 그냥 확 하고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수 상승률이 3분의 1 차이가 3분의 1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설 전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 전이라 개인들이 확 하고 한번 붙어줘야 되는데, 예, 설 전에 이거 매수해서 넘어가자니 돈이 묶여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오늘까지는 좀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3조 샀는데, 그 옵션 만기려 갖고 동시효과에서만 1조 원 정도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만기일 영향이 어느 정도 수급에는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는 게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외국인 선물 매도 이력이 거의 없다고, 이제 선물 매도보다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선물 매도라는 거는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쪽에 베팅을 해놓은 거라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매도가, 그래서 보통 한계치까지 근처 가게 되면 두 가지로 시나리오를 그려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계치에서 더 팔아버린다? 이러면 우리가 모르는 대형 악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느닷없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되고, 그 구간에서 한계치에서 그냥 예상대로 돌린다 그러면 지수 이제 돌아서는구나, 올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 쪽이 된 거죠. 그래서 선물 매도 꽉 찬 단계에서 다행히 이제 돌아섰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하락 배팅한 게 이제 풀리니까 그만큼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만큼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원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니까 뭐 아실 필요는 없고, 다음에 이제 수급은 역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오늘 오랜만에 하이닉스가 순매수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만 3조 원 샀어요. 전체 매수 금액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쭉 하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 쪽은 이제 현대차 오늘 다시 매도로 바뀌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금융주 몇 개, 금융주가 좀 매도로 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도 오늘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가 이제 순매수 1위였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오늘 장에서 주가는 좀 주춤했지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금융주들, 예, 기관이 오늘 시세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 뭐 특정 업종, 뭐 제약바이오도 매수매도에 포진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도 매수매도에 포진해 있어서 특정 업종을 가지고 매매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기관은 좀 특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그래서 알테오젠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쪽 여기 순위 밖에 제가 이제 여기 한 20개 정도 리스트가 있잖아요. 더 많이 보여드리면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이 정도만 보이는데, 요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반도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반도체 쪽도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있긴 한데, 매수 쪽에 이제 반도체를 좀 뿌려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그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제 어떤 노이즈가 나오게 근데 지금은 근데 투자들이 타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물러나는 걸 하도 봐가지고 저거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심각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 관련된 뭔가 좀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이런 종들이 빠지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여튼 샌디스크 등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동시에 가는 게 좋거든요. 자꾸 시소만 되면. 근데 지금 뭐 미국보다 이제 한국 주식이 더 낫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빠지는 거는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좀 어쨌든 두 개가 좀 공존하는지 그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4일째 매수하고 있고, 이번 주 순매수 규모가 누적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만기일 때문에 좀 커진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전기전자 업종만큼은 계속해서 좀 매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와 이제 금융,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종합 상사주들, 통신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요 구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인이 뭐가 되느냐. 지금 현재 은근히 강한 건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금융주가 주도주 같이 올라가고 업종 지수로는 증권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꾸준하게 올라가는 애,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가는 애, 뭐 이런 거 계속 구분이 돼야 되니까 업종별 변화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제가 또 내용을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 증시가 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연도별로 제가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쭉 뽑아보니까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 한국이 미국보다 2년 연속 더 많이 강했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2년 연속해서 이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는 더 강할 수 있었는데 두 해 연달아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해 그렇게 되고 있어요. 2025년도에 우리가 더 강했고 올해도 지금 더 압도적으로 더 강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계속 들어와요. 뭐 한국 관련 펀드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그러니까 제가 요거 보여드리면서 한국 관련 펀드에 자금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그때만 해도 어정쩡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확실히 매수가 좀 세지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또 빠지기도 할 거예요. 지수는 뭐 마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수보다 계속 반복적이지만 종목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업종별 수급 변화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해보고 저도 방송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저 잠 언제 자냐고 잠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남들보다 좀 덜 잡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좀 덜 자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